진짜 안타까운 거는 2차 전지를 진입할 때 2025년, 26년을 보고 사자고 했잖아요. 그럼 2025년, 2026년까지 믿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지거나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럴 때 계속 분할로.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포스코와 에코프로의 하락이 지속되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듯 싶더니 결국은 또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연간 저점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대체 2차전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차 전지도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이젠 뭐 투매 수준까지 나왔고요. 실적 부진까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단기간에 상당히 결국은 이익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좋아진다는 기대값을 상당 부분 조금 빠르게 일찍 많이 땡겨온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그 회사들 개인 투자자분들과 빠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2차 전지 회사들은 주가 빠지는 거 못지않게 그 회사들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회사는 문 닫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날 건데 살아나는 시기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실망 매물 나오면서 또 상대적으로는 반사 수혜를 보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수급이 반도체도 올려주고 2차 전지도 올려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업종 대비 2차 전지가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 2차 전지가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실적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워낙 23년도, 24년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24년도 올해가 실적으로 치면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업황을 확인해 봐도 실제 굉장히 심각한 특히나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2차 전지 실적을 나쁘게 만들었는데 사실 가격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물량 관련된 빠지는 부분이 회복이 저는 내년 1분기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주가는 거의 2차전지 붐이 일어나기 전에 주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이 이제 진짜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2차전지 주식들의 주가가 현재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가를 맞추는 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지금이 진짜 찐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업황상으로는 사실은 리튬 가격도 90% 넘게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리튬 가격도 90% 넘게 빠져서 리튬의 1등 업체인 앨범알이 이제 호주의 캐머런 광산을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CATL도 리튬 광산 갖고 있는데 어제 기사 나왔잖아요. 공급을 줄인다고 하고. 업황이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업황의 바닥을 찍으면 이제 업황도 턴어라운드 되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은 모르겠으나 업황상에서는 지금 분명한 바닥을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럼 계속 나쁜 상황만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유럽에서 25년도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 휘발유차들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모건 스탠리에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기아의 EV3가 있고요. GM의 에키녹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EV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다 국내 양극재고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 배터리입니다. SK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차 화재 우려. 전기차만 화재가 나는 것처럼 진짜 잘못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휘발유차도 화재가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 페러시스 배터리를 쓴 벤츠가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딱 발생하는 순간 일제히 국내 배터리 100% 쓰는 아우디나 코나 빼고 다 국내 배터리 쓰는 현대기아차, SK온 배터리 쓰는 현대기아차, 삼성 SDI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는 BMW 이런 회사들이 우리는 중국산 배터리 안 써요. 그래서 잘 요 기회를 진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국내 배터리사들이 안전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미 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조 단위로 돈을 까먹으면서 검증 작업을 마친 거죠. 그래서 전기차 포비아까지 현상이 이어졌는데 신기한 거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 해당되는 거고 글로벌 구글 트렌드 검색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전기차에 대한 검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BMS 원격으로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서 제어하는
요 BMS를 LG엔솔이 가장 잘하고 있고, 이 BMS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배터리의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특허로도 7,000개 넘는 특허니까 일본하고 중국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화재에 관련된 우려는 BMS라든지 다양한 배터리 관련된 사전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북미에서 ESS 또는 유럽에서 ESS 시장을 중국이 상당히 많이, 원래 기존의 SDI나 LG엔솔이 하고 있던 시장을 뺏었는데 그거를 다시 삼성 SDI나 LG엔솔이 뺏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 SDI가 수주를 1조 넘게 받았고 LG엔솔도 공격적으로 지금 연평균 30% 성장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15%로 줄었다고 하지만 ESS 시장은 연평균 30% 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AMPC 첨단 생산세 공제에 관련돼서 ESS 설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ESS 재미난 게 신재생 에너지랑 연계되는 것만 ESS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신재생 없이 ESS 단독 설치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ESS 관련돼서 상당히 국내 시장이 다시 중국을 뺏을 것으로 상당 부분 예상이 되고요. 양극재 수출량이 8월 달에 45만 톤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LG엔솔하고 삼성 SDI의 내년 매출 전망치가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실적 개선 본격화 불확실성이 컸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내년으로 시선을 돌리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그 ESS 시장이 확대되는 건 LFP 배터리 영향이 컸는데, LFP 배터리 영향이 컸다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ESS에 들어갈 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차 입장에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쁠 이유가 없고요. 북미 시장이 중요한데 삼성 SDI가 GM하고 본 계약 체결했습니다. 27년 양산 목표로 초기 27기가와트시니까 이게 인디아나 그 30기가와트시에 버금가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리고 GM에 이제 NCA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 GM 배터리에 탑재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각형 대부분 쓰고요. 우리는 삼성 SDI만 각형인데 최근에 SK온도 각형 하겠다고 했어요. LG엔솔은 파우치랑 원통용을 하고요. 그래서 배터리 폼팩터의 변화도 국내 배터리 업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를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공장 가동률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50 몇 %대까지 떨어졌다가 미국의 수혜를 받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70%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엔솔하고 현대기아차 합작 공장이거든요. 요 HLI 그린파워, 여기는 지금 가동률이 100% 수준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SK온도 지금 현대차하고 조인해서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하고 있고요. SK온하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2등이거든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현대차가 CATL 배터리 썼다가 요거 직사에 먹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국내 SK온이나 LG엔솔 배터리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라는 굉장히 강력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ESS에 들어갔다는 거는 배터리 자체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LG엔솔이나 삼성 SDI 입장에서는 물량 출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올해 연말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앨범 아래 호주 공장 감산분, 그 다음에 CATL의 감산분, 그 다음에 중국의 20위권 밖에 업체들 이제 문 닫으면서 도산하면서 생기는 공급 부족분을 감안하면 리튬 가격도 지금의 그 가격에서는 바닥을 찍은 부분이 아니냐, 네,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장인하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이제 2차전지 투자를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결국에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주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2차전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이렇게 사업 축소를 하는데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포스코홀딩스의 하반기 반등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저가로 지금 리튬하고 니켈 싸진 원자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M&A를 하거나 광산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최근에 9조 4천억 정도 철강 원료 구매하는 데인데, 여기 호주가 또 다른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전기차에 필요한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하고 미래 철강 시장이랑 미래 2차전지 소재 시장을 겨냥해서 공고히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장인하 회장님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내년에 매출로 잡히겠죠. 2만 5천 톤이 1단계 상용화 공장 올해 하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준공되고
동일한 규모 2단계가 내년이니까 25년 만약에 연말까지 완전체 아르헨티나 공장이 하면 25년도에 아르헨티나 공장 25,000톤, 전남 율촌 공장 25,000톤에서 5만 톤이 아마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연 5만 톤의 3단계 투자를 검토한다고 한다는 이유가 지금 리튬 가격 쌀 때 리튬 공격적으로 지금 건으로 뭐 앨범급까지는 아니지만 글로벌 탑5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광석 리튬도 전남의 율촌 산업단지에서 연 21,500톤으로 지금 준공을 했고요. 정상 조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6년까지 그 광석 리튬에서 43,000톤, 지금 리튬이 초미의 관심사니까 목표는 이제 리튬이 2026년까지 광석 리튬이 43,000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5만 톤이면 93,000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고요. 93,000톤을 지금 리튬 가격 박살난 뭐 만불로 계산을 해도 매출단에서는 93,000톤에 만불에 환율 1,300원 적용하면 대략 매출 나오죠. 리튬 매출이 25년도에 얼마나 잡히냐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완전 다르게 책정돼야 된다 보고 있고요. 니켈은 중국의 CNG랑 손잡고 포항 영일만에 니켈, 지금 니켈도 규모로 치면 뭐 국내에서는 1등이고 글로벌로도 니켈 규모 거의 탑 10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익성 낮은 사업이랑 불필요한 자산 120개를 2026년까지 정리해서 2조 6천억을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조 6천억의 현금으로 이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단에 더 공격적으로, 왜냐면 이게 마진이 포스코가 철강에서 나는 마진은 5% 6%대고요. 리튬에서 나는 마진은 포스코 그룹 IR 자료에 밝혔지만 엄청 리튬 가격 빠지니까 에비타 마진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23%거든요. 그러면 철강 5%에 지금 에비타 마진 23%, 리튬 23%면 마진이 5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23%보단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랑 광석 리튬이 섞인 거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최상위 리튬이기 때문에 마진이 더 좋습니다. 50% 넘는 마진을 예상을 해요. 그래서 23%는 굉장히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보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여기서 블랙록 마이닝 소유인데 여기서 이제 흑연 어디 들어가죠? 음극재. 예.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 600만 톤을 2026년부터 상업 생산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 19.9%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단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제 중국 간펑 리튬도 상당수의 중국의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지출이 연기될 거다. 이미 연기가 되고 있고요. 호주 캐머런 공장 25,000톤 축소됐고, 또 어디? 중국 CATL 감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 리튬 가격이 반등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도 일종의 캐즘 구간을 포스코홀딩스가 버텨내고 있다.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매출과 이익의 85%가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철강이 좋아지진 않아도 여기서 더 나빠지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내년에 리튬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서 주가가 PBR 기준으로 0.47배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의 밸류만 받는 거니까 리튬이 매출로 내년에 또는 이익으로 꽂히면 어느 정도 리튬의 밸류를 줘야 된다고 보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싸져 있다. 뭐 역대 최저 수준까지 74만 원 기준으로 반토막도 더 났잖아요. 35만 원대니까 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너무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고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포스코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주식들에 지금 투자를 해도 될지,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면 매수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네, 매수 시기를 사실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내년 기준 PER이 더 주가가 낮은 소재 장비 회사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25년 평균 PER이 38배고요. 26년 22배입니다. 그래서 26년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 평균 PER이 18배니까 뭐 2차전지가 엄청 뭐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 평균 PER 38배로 보면 약간 비싸다는 수준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2차전지 회사들이 PER이 예를 들어 코스피 평균 PER의 2배를 받는데 코스피는 연간 이익 성장률이 10% 성장하는데 2차전지가 50% 성장한다, 이익이?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업종에
밸류체인별로 상당한 차별화가 있는데 결국은 2차전지 업종이 내년에 회복이 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 어디가 그러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적의 개선세나 회복이 나올 거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에코프로, LG, 포스코 그룹 중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오는 거는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엔솔이 가장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올 것 같고요. 요 PER 줄어드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 나오는 거는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단에서는 압도적으로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장비 단에서는 PNT, 그 다음에 동박 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요 정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건데 저는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진짜 안타까운 거는 2차 전지를 진입할 때 우리가 2025년, 26년을 보고 사자고 했잖아요. 그럼 2025년, 2026년까지 믿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현금이 있다고 하면 분할로 저는 오히려 주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지거나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자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때로는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어도 100만 원씩 그날 종가가 예를 들어 2, 3%씩 떨어질 때마다 계속 분할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팔고 다른 AI나 제약이나 조선 갖는 게 맞을까? 지금 이렇게 이미 60% 70%더 빠진 상황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힘들겠지만 버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원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초기 투자할 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25년, 26년까지 2차전지 업체들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 국내 회사들이 글로벌 탑권을 계속 유지할 거야. 중국한테 점유율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런 대원칙. 그 다음에 친환경 탈탄소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때문에 결국은 다 전기차로 바뀔 거야. 그 부분이 막 흔들잖아요. 막 전기차 바뀌긴 바뀔 건데 28년에 바뀌는 줄 알았더니 30년에 바뀐대. 그렇게 막 흔드는 그런 요인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결국은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보다 지금 주식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이 이미 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그 투매한 물량을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버텨보시자. 그럼 좋은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이 넘는 장기 하락에 더 이상 2차전지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2차전지의 미래를 믿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2차전지의 미래는 시간의 문제이지 캐즘은 분명히 극복되고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메가 트렌드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대전제는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계속될 거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거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숫자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북미와 유럽의 생산기지가 몰려 있는데 재미난 데이터가 있어요. CATL이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증설하고요. 중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증설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제 주도로 미국 배터리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거고요. 전기차 프라이스 페리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전기차 프라이스 페리티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 차이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25년 말을 기점으로 오히려 전기차가 매력적인 가격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죠. 전기차 가격 싸지고 성능 좋아지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 싼 거, 배터리 가격 싼 거 ESS에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ESS 연평균 27.5%씩 성장합니다. 한국증권 자료고요. 자, CATL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데가 유럽하고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보세요. 유럽 꺾였죠.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내려가는 추세예요. 미국도 내려가는 추세예요. 미국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의 의미 있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그런데 CATL 늘리는 데는 이미 중국에서 1등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죠? 기타 지역 어디죠? 신흥국에서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엔솔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고 있는 CATL조차도 중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CATL하고 BYD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엄청 왜곡해서 확대 생산하시는데 CATL하고 BYD가 미국하고 유럽에 공장 지어서 미국하고 유럽의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심지어 중국의 CATL 말고 나머지 20위권 업체들이 유럽하고 오히려 미국에 늘리고 있어요. 곁다리 업체들이. 근데 CATL하고 BYD가 유럽하고 미국에 공장 늘린다고 쳐요. 우리 농담으로 유럽에 물만 바뀌어도 배터리 공장 가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CATL하고 BYD가 이미 LG 엔솔이 엄청나게 겪었던, SK온이 엄청나게 겪었던 시행착오와 레퍼런스와 그런 조 단위의 돈을 까먹으면서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공장 새로 지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에 공장 못 짓잖아요. 미국에서 CATL 공장 못 짓게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기사 떴어요. CATL 블랙리스트로 미국에서 정부의 보안과 안보에 큰 침해가 된다고 CATL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경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발을 못 붙여요. 유럽에 발 붙이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뭐 하죠? 중국에 상계 관세 때리잖아요. 그럼 가격 메리트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CATL이 유럽에 공장 막 지어요. 근데 이미 유럽 캐파의 대부분은 50% 가까이 국내 SDI, LG엔솔, SK온이 꽉 잡고 있죠. 쉽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잘못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고 저 배터리 그리디 페리티가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프라이스 페리티가 도달하는 시점 25년 말에서 26년부터 수요 모멘텀이 폭증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침투율이 9%밖에 안 되죠. 유럽 몇 프로죠? 23%. 중국 몇 프로죠? 와, 중국은 이제 40%가 넘었어요. 그럼 중국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CATL, BYD가 중국에서 지지부복구 하는 사이에 미국에서 LG엔솔과 SK온이나 삼성 SDI가 프라이스 페리티, 전기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생기는 순간 수요가 폭증한다는 거고요. NCM하고 LFP 배터리 가격 스프레드가 LFP만 싼 게 아니고 NCM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일 비싼 게 이 코발트인데요. 코발트 안 쓰고 지금 망간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망간리치,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 하이망간 다 이거 언제 양산돼요? 25년도에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24년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NCM이나 NCA가 월등히 성능이 좋은데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스프레드가 지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요거 중국 전기 자전거로 화재 나가지고 6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중국은 전기차 화재 나는 거 감축이 바쁜데 CATL 배터리 장착된 상하이 자동차 아이온이란 모델이요. 2023년인가? 연초에 불 나가지고 난리 쳤는데 그 연말에 불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CATL, BYD도 엄청나게 불 난다는 거고요. 이런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전기차 포비아 조장하는 거고요. 전기차 관심 미국에서 보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극히 낮게 평가되는 거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 어디가 1등이죠? LG엔솔이 1등입니다. 전기차 ESS는 결국은 이 페러시스 배터리 잘못 쓴 것 때문에 유럽이 지금 가격 낮추려고 중국 배터리 쓰다가는 X되겠다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 국내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미래를 망칠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2030년 기준으로 850조 시장입니다. 배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배터리는요, 전기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또 어디 들어가죠? 각종 산업 공구, 각종 IT 장비, 그죠? IT 기기, 그 다음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그 다음에 선박에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기 선박. 엄청나게 많은 섹터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 LG엔솔 자료인데요. 최초로 AI 솔루션 배터리 설계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셀 설계 기간을 하루로 대폭 단축했다. 그만큼 엄청나게 원가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그 테슬라 여기 보시면 건식 공정 도입하면 제조 비용 17%에서 30% 절감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되면 배터리 업체는 배터리 가격 떨어져도 마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식 공정 제일 잘하는 데가 테슬라 아니면 LG엔솔인데 테슬라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 LG엔솔 계속 헬프미 하고 있죠. 그래서 LG엔솔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동철 회장 드디어 경영 복귀했죠. 그래서 에코프로 이동철 회장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가다가는 에코프로도 3, 4년 안에 회사 없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중국의 GM이랑 합작으로 배터리 밸류체인 완전히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그다음에 리튬하고 니켈 쪽으로 원자재 밸류체인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미래는 지금은 조금 힘든 구간이지만 앞으로 밝을 일이 남아있다. 그 트리거는 ESS 쪽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공장에서 삼성 SDI, SK온, LG엔솔,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는 뒷배경을 바탕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시자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2차 전지 팔고 다른 업종 가시면 거기서도 또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